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은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67세가 되신 우리 개띠분들의 이분들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58년 개띠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선 우리 67세 개띠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은 성향이 딱 나눠져 있어. 음. 게으르신 분들은 확실하게 게으르고, 음. 바지런하신 분은 어디에 매여 있다라기보다는 종종종종거리고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일복도 되게 많이 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이 내가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겠어요, 초년부터. 예, 많죠. 음. 근데 빚 좋은 개살구라고 내가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내 거를 초년에 다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 중년 이후부터 이분들은 조금 내 거를 다져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을 때 내 와이프가 있었을 때 그 재물이 좀 더 늘어나시는 분도 많았어. 그러면 이분은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음. 초년 중년의 길을 봤을 때 좀 네.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까요,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사실 이렇게 왜 어디 한 곳에 정착이 돼서 매여서 뭐 이게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상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그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장사 수단이 좋다 그러죠. 네. 그런 표현이 딱 맞는 분들이 이 지금 무술생 개띠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 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굴곡지게 막 이렇게 왜 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뭐 조그만 거래도 뭐 땅이 됐던 뭐 문서가 좀 이렇게 알찬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 띠가 또 개띠야. 근데 이 58년 개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왜, 58년 개띠? 왜 유명해? 58년 개띠, 나 58년 개띠야 막 이런 말들도 밈도 있고 좀 이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고생도 많이 했고 이분들은 복골복이에요. 난 딱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뭔 말이야라고 하겠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하신 분들이 많은 띠. 그리고 이분들은 58년 개띠. 자 이제 왜 우리 그거 있잖아. 6.25 전쟁이 끝나고 단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왜 그 38 휴게가 되면서 이제 왜 자라나는 새싹 중에 머리가 좋은 띠로도 어떻게 보면 무술생 개띠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려고 부모님 때 노력을 했을 때 그거를 또 누릴 수 있었던 그 띠가 또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아, 그런 건지 알겠네. 근데 그래- 머리들이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이분들? 어. 가지고 계신 재능이 좀 많으신 분들.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힘으로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자수성가 하신 분도 많고 아까 얘기했잖아. 상업이 됐던가 장사가 됐던 뭐 아니면 영업적인 거 뭘 팔든 이런 것 쪽으로도 좀 뛰어났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 돌아온 인생을 봤을 때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분들은 제가 보는 견해는 30대, 40대 요때 보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약간 정체가 됐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뤘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 그 가정을 지키기가 조금 힘이 부족했다. 그러면서의 약간 우여곡절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고, 또 재가를 하셨다라고 했어도 잘 살 것 같았는데 또 내외간에 한번 큰 시름을 알았던 분들도 많은 띠가 무술생 개띠. 아, 인간에 대한 상처, 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정도 많고 좀 한번 빠지면 푹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어, 그리고 끼도 되게 많아. 끼도 되게 많으시고 네. 인기쟁이 분들. 그렇죠. 뭐 인기쟁이기도 하지만 이제 왜 그 뭐라 그럴까 자기 본능, 본식 이런 것들을 감추지를 못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의외로 뭐 아니면 도라고 도박성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왜 직접적인 투기는 아니어도 뭐 아니면 도라고 뭐 벌려서 내가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결과가 와? 금전적으로 완전히 힘들게 되면 바닥을 쳐야 되고 네. 잘 되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많이 해당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장사를 했다. 내가 진짜
빗발치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왕창 벌었어. 다른 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안주를 했네. 그러면서 약간의 눈기질을 했어. 어느 순간에 내려가 계신 분도 있고. 이 기복들이 진짜 심해요. 그 무술생 개띠분들이. 어떤 건지 알겠네요.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네. 정말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나이인데 음. 앞으로의 이분들 운기, 좀 말년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평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올해의 기운 자체를 보면, 이제 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뭐 아니면, 괜찮아. 근데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사실 제가 보는 견해 개띠 성향으로 본다면 내년이 이제 을사년 뱀띠거든. 뱀띠 해에 보면, 내가 뱀띠 해에 될 때 개띠하고 뭐가 낀 게 없으니까 평탄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되면 뭔가의 활동, 움직임, 이런 것들이 멎어져 있던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그동안에 정리정돈을 해야 됐던 것들을 못하고 계속 겹겹이 쌓여져만 있었다. 예를 들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깨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텨나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라 소리가 나오거든. 네. 자, 내가 그동안에 몸을 많이 쓰고 움직이고 했다라고 해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그 기운으로 보면 왜 집안마다의 조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지만 성씨도 그러고 다 틀리잖아요. 그냥 개띠 하나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조금 내가 이름 있는 병명을 얻든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약간의 놀랄수 이런 것들이 같이 치고 들어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건강 쪽으로 좀 관리를 좀 한다면은 좀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의 운기는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동안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던 자식이 있다. 자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자리를 잡아가고, 항상의 근심 걱정, 내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뭘 못해줘서 미안하고 해줬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없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으신 분들 중에 또 무술생 개띠분이 많거든. 근데 그 자손들이 조금씩 이제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때가 지금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향후 2, 3년 기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우 지금만 같아도 살 것 같아 소리를 입에 달 수 있는 시기가 점차 찾아드니까, 우리 무술생 개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아우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나는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 아직은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시기잖아요. 약간 차 사고수 조심하셔라. 놀랄 수 이분들도 좀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건강이라고 하게 되면 남성분들은 사고수, 거리 낙상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정말 이 말년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말년이잖아요. 이분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조금 이른 감은 있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 정도면 잘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모든 걸 정리정돈을 해서, 예를 들면, 조금 내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조금 저는 늦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건강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아직은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 이분들이. 제가 보는 견해는 내가 진짜 하려고만 한다면 어떤 일이 됐던 내가 뭐 진짜 명함을 내밀고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됐던 뭐 72살, 3살 요때까지는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정돈을 해서 내가 조금 노후를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미리 서두르지 마시고 향후 한 2, 3년, 3, 4년 정도만 좀 더 있다가 준비를 하시는 게 이 무술생 개띠분들은 노후가 훨씬 더 편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네. 이분들 위로의 한 말씀과 또 앞으로 응원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잘 사셨고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조금 몇 년 안 남은 나의 이런 기운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만 다 다져놓은 후에 노후의 손주 아니면 우리 아들 며느리
아니면 딸 사위를 보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시간 분명히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중요한 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년월일 들어가면은 뭐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말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여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또 67세 우리 개띠분들 하반기 운상 알아볼 건데요. 네. 그 유명한 우리 58년 개띠예요. 네. 우리 사람들이 58년 개띠, 58년 개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선생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58년 개띠 분들은 워낙 파란도 많으시고, 이제 정에 이끌려서 그러고, 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책임지지 않은 것도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작던 크던 일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선생님 지금 이 나이까지 그래도 업종 이제 초년 중년을 또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떤 초년과 중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개띠 분들은 보통 가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으셨을 거예요. 초년에. 그래서 그런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할까요? 이게 온실 속의 화초라는 얘기가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험할 줄 몰랐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줄 몰랐다든지 다 나 같은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당하시고 그런 분들이 제 초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초년에는 좀 별 탈 없이 지내시다가 이제 중년부터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분들의 문제가 이분들은 차용증 없이도 돈 빌려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뭐 갚겠지.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하겠지. 그리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러다가 이제 휘말리시는 거죠. 정이 많고 누가 힘든 거 보면 못 지나치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됐었나 보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응당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지상정 그거를 철석같이 믿다가 그러다가 뒤통수 치시는 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온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파랑을 겪으시면서 이제 투견이 되시는 거죠. 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네네. 그렇죠. 상처만 커지다 보니 그거에 맞는 좀 이런 나도 이런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렇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이분들은. 네. 중년에 지인들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래된 또래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다 줄 것 같은 여성분들 조심하시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금전 까먹게 생겼어요, 중년에. 그럼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67세 개띠분들 하반기 좀 어떻게 보내시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 초년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초년에 온실로 돌아가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힘든 거를 많이 겪고 다시 초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좀 더 많이 살피시고 가정에서 복이 들어오거든요. 자손들한테서 복이 들어오고 부모한테서 복이 들어오고 그렇게 가정에서 복이 들어오시는 말년 운세이기 때문에 가정을 많이 살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로? 네, 말씀하세요. 네. 좀 그러면 오로지 이런 가정에 집중하는 시기를 좀 가지는 게 좋다. 67세 개띠 말년은 가정에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 오랜 친구 그런 게 아니라 내 혈육에서 들어옵니다. 피 한 방울이라도 섞여야 돼요.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촌한테서 복이 들어오든지 부모한테 들어오든지 아니면 친척에 들어오지 생판모로 남한테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돌보시고 내가 가정을 떠났다 한들 다시 자손들 살피시고 그렇게 하시면 복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67세면 당연히 자식들도 거의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말년에 그러면 이런 자식 덕에다가 자식 복이 좀 있는 분들인가 보네요. 뒤늦게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뒤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꼭 자식한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내 혈연, 피 한 방울로 섞인 내 혈연한테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분들 말고요. 오케이, 어떤 넓게 보세요, 넓게.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생님 이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원과 한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무슨 팔자를 타고났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에 답변을 드릴게요. 내 전생은 가정을 돌보지 못한 그 업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피 한 방울 섞인 자손, 내 피 한 방울 섞인 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하는 삶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란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평온하게 안주하신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또 우리 60세 개띠분들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요. 새벽에도 연락 주셔도 되시고 언제든 힘드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늦더라도 화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또 2023 갑진년 또 하반기에 우리 67세가 되신 우리 개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67세 개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 선생님 지금 67세란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노력. 노력.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고집 있고 직성이 있거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 강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잘 풀린 분들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 다 막 10명이면 10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이 꼬이고 될 만하면 틀어지고 뭔 일이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뺏어가듯이. 이분들 자체 솔직히 돈 금전 못 벌었다고 할 수가 없는 분들이야. 노력을 그만큼 하거든. 놀자도 좋다, 먹자도 좋다, 한량기도 있고, 사람한테 막 풀어주고 베풀주다, 배짱도 있고. 그랬는데 가다 한 번씩 굴곡이 있었어. 원인이 어떤 원인이에요? 아까 그랬지. 내가 재물을 까먹으려고 들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도 가려지고 눈도 가려지고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한다고. 투자 안 할 때다 뻑. 옛날 같은 거에 보증, 남한테 금전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조심해서 하고 살아야 될 분들이거든. 정은 많아. 조금 이 성격 자체가 부드러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좀 툭툭 이게 투박스럽지. 근데 속은 깊고 정은 많은 분들이 많아. 남한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러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인간한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부모 형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못 본다고 봐야 돼. 내 노력으로 손발로 노동을 하든 육신으로 노동을 하든 이분들 자체 금전은 만전은 봤어. 재물이 안 따르는 분들은 아니거든. 근데 가다 한 번씩 주저앉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한 번 주저앉고 나면 거기 다시 일어나고 막 틱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네. 성공하기가. 그 고통들이 많이 따랐지.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인정이 많아 이분들이. 네. 올해 운기가 지금 봤을 때는 기운이 들어왔거든. 남자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성주 운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10년 대운이거든. 올해 변동 이동을 해주면 좋아. 예를 들어 문서를 잡는다든지 내가 갖고 있던 걸 던지고 딴 데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해운으로도 괜찮게 보이시거든. 근데 두려운 거야. 한 번씩 아까 말씀하셨잖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래갖고 저렇게 치고 인간의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고 금전이 나도 모르게 춤을 추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도 무섭고 문서 잡기도 무섭고 그렇죠. 이제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 근데 이분들은 다시 들고 일어나야 돼. 아, 그래요? 67세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면 67세 뭐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지금은 아니야. 한창이죠. 예. 100세 시대인데. 다시 한번 불타오를 시간이 왔다. 그럴 수 있는 기운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도 올해 운 들어오는 해운인데 모르고서 이 운을 비껴나간다 이 말이야. 항시 운이 들어오잖아. 운이 들어오면 비운도 같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운을 받아들이질 못해 세우질 못하잖아. 그럼 비운이 눌러버린다고. 그래서 다 아는 분들은 와서 뭐 운맞이들도 하고 문 열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이분들은 곧 죽어도 깨기야. 앉아. 그래, 올해 기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활동도 괜찮고 투자 이런 거 돈도 재물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진짜로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기회라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그렇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번 가서 이제는 마지막 운이잖아. 말년이잖아. 그렇죠. 어? 잡는 것도 대복이고 놓치는 것도 대복이야. 제일 중요한 게 말년복이야. 말년에 추적기 안 들고 살아야지. 안 그래? 맞습니다. 초년에는 육신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고생 안 들면 뭐 그게 편하나? 응? 근데 지금은 신중하게 가야 돼. 신중하게 내가 문서도 잡을 때다 잡고 투자도 할 때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년에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 응? 그런 기운들은 충분히 남아있는 분들이야. 좋네요. 건강은 좀 챙기셔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운이 들어온다, 기회가 들어온다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잡아야지 지금 대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열리지. 맞습니다. 돌아가는 게 좋아? 반드시 가는 게 좋아? 반드시 가는 게 좋죠. 반드시 가려면 가서 한번 여쭤봐. 맞습니다. 그럼 충분히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운이니까. 그럼 이게 선생님 개별적으로 점사를 보게 되면은 나한테 이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이게 언제 찾아오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요? 신령들이 말씀을 해주시지. 아, 이거 지금 주시는 대로 이 연세, 이 나이 여기에서만 지금 답을 조금씩 주시는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본인들이 와가지고 본인 사주를 놓고 신령들이 여쭤보면은 그 답을 해주셔. 안 좋은 길로 절대 보내지 않으시거든. 네. 옳은 길로 보내시는 거지. 응? 답답하니까 여기 오지 행복하면 여기 오겠어? 그렇지? 그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법당이야.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